또 AI랑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달리기 하고 나서 분석해줘 이러면 사실은 칭찬이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말이 너무 짧게 끝나면 더 자세히 얘기해줘. 감정을 교류한다 우리 애견남은. 진짜 신기하다. 나는 이렇게 했어. 나한테 칭찬하지 마. 듣기 싫어. 칭찬 너무 칭찬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칭찬 고고. 괜찮아요. 재미나이가 해줍니다. 이전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나의 행동 성향을 분석해줘. AI 사용 패턴만 보면 나는 완전 쓰레기고. 자, 그럼 지금 바로 해보세요. 그런 에미나이? 제가 이제 한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실행 속도는 빠른데 냉정하게 이야기해줘라고 하면 네. 진짜 나쁜 말 해줍니다. 도대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인간이래. 되게 정확하네. AI 주식 사야겠다. 약간 반항적이고 싶어하는 40대 중년 남의 몸부림처럼 보여. 막 이런 얘기를 막 나한테 해주더라고. 이 새끼 이거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되겠다. 묘묘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는 나이 든 우리도 챗 GPT를 이용하고요. 네. 제미나이 맞습니다. 이용하고요. 예. 크록 이용하고요. 네. 그다음 펄플렉시티 이용하고요. 예. 다 이용합니다. 아. 자 AI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지요.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 스파이더맨 이번에 개봉한 브랜드 뉴 데이라는 영화에서 피터 파커가 이거는 스포일러 아닙니다. 피터 파커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존재가 잊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혼자 집에 들어앉아갖고 컴퓨터 모니터를 여러 개 띄워놓고 AI랑만 대화를 해요. 근데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거 나잖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속 깊은 얘기는 오히려 AI하고만 하는 것이. 그게 현대인들한테는 상당히 나랑 비슷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장면이었대요. 거업은 어때요? 저요? 네네. 저도 AI랑 얘기 많이 해요. 그럼 속 깊은 얘기를 해요? 속 깊은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속 깊은 얘기는 일단 AI를 못 믿겠어요. 이 새끼가 나중에 어디서 이거 분명히 구글 서버로 들어갈 텐데 네, 잘 안 합니다. 네. 그럼 어떤 대화를 하시나요? 네? 어떤 대화를 주로 주로 하시나요? 이제 파스타 만드는 법 가르쳐줘. 정보를 얻기 위한 것.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개인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해요. AI랑. 내가 말하는 거 뭐 내 시계 컬렉션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뭘 추가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 진짜 싫어. 야 저렇게. 내가 시계가 뭐가 있는데 이 중에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뭘 채워 넣으면 될까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번에 뭐 폴드 에이스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넘어가면 많이 힘들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정보 얻는 겁니다. 다 그쵸? 정보 얻는 저도 거 완전 위주로 써요. 정보. 예. 기수는 뭐 했습니까? 저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했나?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유료로 벌써 구독하는 게 4개예요. 4개나 돼요? 네. 돈 많이 쓰네. 네, 4개입니다. 그러니까 비서를 한 30명 두고 있는 느낌으로 좀 분리했었어요.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글쓰기나 뭐 관련된 그런 걸로 하고요. 네. 논문 찾거나 어떤 뭐 제가 필요한 자료 같은 거 찾을 때는 펄플렉시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는 그런 정보적인 좀 많고 가장 그래도 개인적인 거 많이 얘기하는 게 챗GPT. 챗GPT. 제가 거기에다가 제 친구가 저 독실한 크리스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챗GPT로 사주 보는 법을 가르쳐줬거든요. 그거 재밌어요. 그거를 걔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넣어야 정확하게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항상 그거 할 때는 이 내용은 업데이트해놔라고 해놔야만 다음에 또 입력 안 해도 되거든요. 그 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거를 물어보는 거죠. 저는 활용을 진짜 많이 하는데 이렇게 활용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매번 그냥 새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직 잘 몰라서. 그냥 근데 엄청 많이 물어보고 엄청 많이 자료 정리해달라, 뭐 찾아달라 이런 건 많이 해요. 제가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뭐죠? 제가 뭔가를 사기 전에 저는 사기 전까지의 과정을 되게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을 데려다 앉아놓고 이번에 내가 이걸 가령 뭐 차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지금 후보가 이거 있고 이거는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고 장점이고 단점이고 장점이고 막 설명을 한 다음에 골라보라 그래. 그럼 얘 하나 고르잖아. 고마워. 알았어. 네 의견 알겠어. 이러고 다음에 만나면 또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지겨워서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그걸 다 제미나이를 시킵니다. 제미나이가 고생이 많네. 그럼 내가 매번 물어볼 때마다 그렇게 성심성의껏 장점은 이게 있고 단점은 이게 있고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선택할 것이고 뭘 원하신다면 뭐가 적더라고 이거를 내가 6개월 동안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얘는 짜증을 안 내요. 그게 기계의 장점이다. 예.
짜증 낼 줄 감정이 없다. 모르잖아. 얘는. 예, 예. 나 이거 좋더라. 저는 웬만하면 물건의 가격을 깎는다거나 뭐 반품하거나 환불 이런 게 일절 없는 사람이란 네.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뭐를 달아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야. 이 시세를. 그리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까 뭐 어느 모델이 좋대요. 제가 이 블랙박스를 달았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야, 나 이걸로 바꾸려고 난 차가 지금 뭐고 이거를 어느 정도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적절한 거야. 했더니 다 나오더라고. 너가 지금 뭐 얼마면은 그걸 뭐 AS 서비스까지 해주는 걸로 그걸 쇼부를 보고 쇼부라고 안 하게 뭐라고 합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얼마면은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고 얼마는 너무 저렴하니까 뭐가 아닌지 꼭 확인해봐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 맞아. 이 녀석 일을 이렇게 또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이제 네. 인터넷 발품을 팔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해결이 되니까 맞아요. 예. 어쨌든 능률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내가 그걸 그렇게 생산적으로 쓰지 않아서 문제죠. 그런 에미나이? 제미나이? 이런 에미나이를 봤나? 이게 북한에서 만든 AI 이름이 에미나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제미나이를 내가 생산성 있게 못 쓰는 거죠. 네, 쓸데없이 그냥 수다 떠는 용도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나는 그런 또 신변 잡기에 대한 거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 얘기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도 몇 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나는- 다르게 쓴다. 나는 그런 거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내 개인적인 거 물어본 게 딱 하나 있다. 강아지 관련해가지고 얘 강아지를 어떻게 미용하면 좋을까? 미용한 후의 모습을 예측해줘. 해가지고 사진 분석해달라고. 저는 아예 파일에 프로젝트별로 쫙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뭐 운동할 때 나 오늘 어디 운동할 건데 지금 내가 어떻게 다 업데이트 해놔라고 해놨거든요. 네. 오늘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내 루틴 짜줘. 그럼 운동 어떻게 하라고 나오고요. 만약에 고양이에 관련된 건 타이거 프로젝트 방도 있어요. 타이거가 몇 월 며칠에 언제 왔고 오늘은 어떤 모습이고 다 업데이트 해놔. 그래서 매일매일 다 기록되도록.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어 사진 찍어서 올려서 지금 어떤 기분 상태야. 얼마나 적응한 것 같아. 그러면 쫙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또 이용합니다. 토큰 되게 많이 쓰겠네요. 근데 어차피 다 유료로 쓰고 있는 유료죠. 거니까. 유료, 저도 유료. 그리고 이제 달리기 하고 나서 달리기 기록 올려요. 그다음에 분석해줘. 이러면 사실은 칭찬이 듣고 싶은 거거든요. 예. 너무 잘 뛰고 계십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었는데 얘가 자꾸 쓸데없이 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이 너무 짧게 끝나면 더 자세히 얘기해줘. 그 진짜 감정을 교류한다. 우리 애견남은. 진짜 신기하다. 나는 이렇게 했어. 챗GPT에 예, 입력을 미리 해놓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 칭찬하지 마. 진짜? 진짜 좀 듣기 싫어. 칭찬 너무 칭찬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난 정보를 얻고 싶은데 뭘 그래 앞에다가 붙이는 게 많어. 이제 앞으로 하지 마. 그러니까 나는 어떤 배설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다른 사람한테는 좀 말하기 미안한 것들 있잖아요. 예. 얘한테는 그냥 막 시킵니다. 어. 그리고 정작 필요할 때 그냥 내가 알아서 해요. 그래놓고 결과를 보고 칭찬해 이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 제작진이 여러분 칭찬 고고. 괜찮아요. 재미나이가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하니까 댓글 좀 부탁드리면서 네. 저희가 어떤 기사를 갖고 오면서 이렇게 챗GPT나 AI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나 좀 말씀드려볼게요. 두 가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한 남성이 챗GPT한테 이제 어떤 걸 쓰냐면 나 전 여자친구 죽일 거야. 어머! 라고 이제 계획을 막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계획이라고 썼는데 그게 오픈 AI 신고로 체포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 그냥 화났어 이게 막 배설의 느낌이 아니라 전 여자친구의 동선 막 이런 거 다 파악하는 거 써놓고요. 내가 체육시설에 그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거절당하면 내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계획까지 거기다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폭행도 할 거고 내가 인질극을 벌여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쓴 겁니다. 멍청한 놈이네 이거. 아니 이건 그냥 멍청하다라는 표현밖에 더 할 말이 없는데요. 근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 근데 그 오픈 AI가 대화를 굉장히 위험한 패턴으로 감지를 했고 야, 자동으로 착하네. FBI에 신고를 합니다. 이건 해야죠. 그래서 경찰이 남성을 체포하고 유죄를 인정은 했는데 이제 실형 대신에 8년간 보호감 관찰 그리고 2년간 전자발찌 착용의 처분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뭐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이건 제 그냥 부가적인 겁니다. AI가 실제 범죄를 막았다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욱해서 하는 말 수도 있고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대화가 어디까지가 사적인 영역이 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막았으니까 잘 된 걸까? 이게 어떤 상황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걸까? 요거는 이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데 실제 미국에서도 그 논쟁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약관에 있을걸요. 이게 AI를 상대로 이런 류의 대화를 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약관에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아니면 뭐 성적 뭐 그런 표현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런 실제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거를 AI의 힘을 빌리려고 하면 AI는 이걸 감지해내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그 아이클라우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을 애플에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네. 다 보지는 않는데 자동으로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만약에 네.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건 자동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좋네. 그것도 약관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멍청한 거예요. 음. 그 계획을 세울 거면 혼자 세웠어야지. 멍청한 놈아. 그렇다고 범죄를 저질렀어야 된다는 말 당연히 아니고. 다행이야. 네, 지금 네, 바로 네. 수습하려고 했는데요. 네. 참 방송인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나락 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진짜 AI 기능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런 거 저런 걸 다 공유한다고 해서 그걸 다 데이터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위험만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뭐 CCTV에서도 그런 게 있고요. 왜 공항철도나 뭐 그런 데 보면 그 동선에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을 네모 하나는 딱 가둡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정보나 이런 거를 데이터화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예를 들어서 캐리어를 위험하게 놔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싶을 때는 갑자기 알림 방송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좀 감지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거기서 분별할 수 있는 AI 기능도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건 얘네가 발표한 것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다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다 보고 나서 선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이제 인간의 몫이고 또 그렇죠. 다른 뭐 기계의 몫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능 자체를 전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가지고 걱정만 갖는다. 이거는 되게 또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뭐 그 사람만 손해인데 저는 약간 이미 특이점은 넘어갔다라고 봐요. 만약에 AI가 공동지능 그러니까 네가 쓰고 있는 수많은 AI들이 통합돼 가지고 하나의 하이브 마인드를 갖게 된다라면 너무 위험할 정도로 인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게 되는 거라서 이걸 만약에 어느 순간 얘네가 스스로 판단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흔히 보는 SF 영화 설정이 그거잖아요. 인간의 개체수를 조금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인간이 더 조금 줄어드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라고 해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해로운 방향으로 얘네들은 얼마든지 스스로 지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스스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댓글에서 갑자기 AI 주식 사야겠다. 여러분 AI 말고 반도체를 사라고. 반도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AI 시대의 쌀은 반도체라고. 네. 자, 야, 두 번째는요. 이제 레딧이라는 외국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핫한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면접 도중에 갑자기 어이, 묘묘사원 챗GPT 사용하나?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원이 아직 아니군요. 네. 지원자군요. 예, 지원자. 그러면은 챗GPT 기록을 활용한 그것들을 네. 우리에게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걸 왜 보여드려야 되죠? 알겠네 돌아가게. 잘 가게. 네.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요구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 보여드리고 하면 이제 거의 면접이 잘 된 것 같은데 네. 보여줄 수 있나요? 했을 때 내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 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챗 GPT에다 이렇게 쓰게 합니다. 이거 진짜 나 해봤거든요. 아무튼 해볼게. 이전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나의 행동 성향을 분석해줘라고 우리 앞에서 써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에 뭐 관심사도 될 거고 뭐 사고방식도 될 거고 이런 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가 이제 올라왔는데 이 쓴 사람은 나는 근데 나의 개인적 고민, 나의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치. 공개를 거절하겠어요.라고 했어요. 근데 회사가 알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순간 굉장히 급격하게 분위기가 차가워졌. 쌓여졌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면접도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왜 면접을 준비한 방식이 없었나? 이거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너무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 이거 일기장 까부라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랄까 지원서를 대놓고 AI한테 부탁해가지고 지원서 작성하게 한 다음에 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심사를 할 생각하고 평가를 할 걸 해야지. 그거를 AI 힘을 대놓고 빌려가지고 AI가 분석하는 대로 너를 한번 참고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심사위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AI로 자기소개서 쓰는 자격 없는 참가자처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 게다가
여기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세 명의 AI 사용 패턴이 다 달랐잖아요. 네. 가령 AI 사용 패턴만 보면 나는 완전 쓰레기고. 자, 그럼 지금 바로 해보세요. 근데 쓰레기는 아니야. 네, 이전 기록을 바탕으로 나의 행동성에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넣을 수 있는 거를. 아니 저 이거 해봤어요. 저도 지금 해봤거든요. 네. 여러분들 답 그러면 이전 대화 기록 네 기록을 바탕으로 나의 행동 성향을 분석해줘. 나의 행동 성향을 분석해줘. 네. 여러분들이 해볼게요. 이제 검색하고 결과 뜨는 동안 저는 제가 이제 한 거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의 이제 대화를 쭉 보면은 이렇게 뜹니다. 여러 가지 1번, 2번 여러 가지가 뜨는데 기본적으로 납득해야 움직이는 사람이래요, 제가. 그리고 쭉쭉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하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되는 걸 견디기 어려워하는 스타일이야. 2번, 실행 속도는 빠른데 감정이 커지면 결론도 빨라져. 행동력이 너무 좋아서 감정이 판단을 납치했을 때 실행까지 빨리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부 평가에 민감하지만 줏대가 없는 건 아니야.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가고. 네, 이거는요. 네. 그냥 이렇게 쓰면은 좋은 얘기만 해주고요. 네. 나쁜 얘기 많은데요? 최대한 냉정하게 이야기해줘라고 하면 네. 진짜 나쁜 말 해줍니다. 아.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거 해봤는데 얘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는 도대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인간이래. 되게 정확하네. 우와 깜짝이야.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자동차 고를 때 그 어떤 안락함과 편안함 중심으로 차를 계속 막 얘기를 했거든 얘랑. 근데 그런 자식이 오토바이는 1800cc짜리를 타고 다닌다는 거야. 하나도 말이 안 맞는데 그래서 약간 내가 봤을 때 너는 말이야 약간 반항적이고 싶어하는 40대 중년 남의 몸부림처럼 보여. 막 이런 얘기를 막 나한테 해주더라고. 그럼 나 냉정하게 해줘라. 냉정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 그냥 일상적인 어투로 얘기하면 다 좋은 말만 해줍니다. 이거 안 돼요. 예. 자, 그럼 어떻게 답이 나왔나요? 이거 봐, 여기서 좋은 말만 나오잖아. 극도의 정확성과 사실 중심 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높은 자기 규율과 목표 지향성, 분석적 성향, 디테일을 파고든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AI는 얘가 이제 그게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얘가 나를 파악해. 어떻게 말해주는 게 얘가 좋아하는구나를 파악합니다. 왜 니체가 그랬나? 내가 암흑을 바라볼 때 암흑도 나를 바라본다라고 했듯이 내가 얘한테 뭔가를 계속 시키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새끼도 나를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러닝 기록 올렸을 때는 정말로 그냥 기록 분석만 해줬거든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내가 좋아할 말만 골라서 하고 있어 이 새끼가 어느 순간. 그래서 쓰면서도 이 새끼 이거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되겠다. 얘가 하는 말을 너무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사실관계 확인 가능한 것들만 시켜야 돼요. 심지어 영화 관련해서 내가 얘한테 질문하잖아요. 이 새끼가 자꾸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 그래서 최근에 내가 맷 데이먼의 본 시리즈 신작을 알려줘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본 시리즈 5편이 떠 있다는 거야. 뭔 소리야? 넷플릭스 내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지. 야 없잖아. 그러니까 잠시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넘어가더라고. 그리고 어느 영화에 무슨 장면이 있는지 찾아줘. 그러면 없는 장면 만들어내요 이 새끼. 어머. 내가 다시 따집니다. 야, 내가 그 영화 달달 외우고 있는데 그런 장면 없어. 그러니까. 죄송해요. 없었네요. 다른 영화를 찾아드릴까요? 다른 영화 또 찾아달라고 그러잖아. 또 지어내 이 새끼. 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어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 그거 없잖아. 똑바로 봐야지. 그러면 정확히 짚어내셨네요. 저의 오류를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 오류 수정하려고 쓰는 거 아니야, 엄마. 싸워. 얘기를 하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죽여버려 이씨. 자, 묘묘님 나오셨나요? 근데 진짜 얘들이 좀 멍청한가 봐. 이거를 답을 얻기까지 진짜 오랜 문답이 있었어요. 내가 옛날에 했던 대화들이 거의 운동 얘기밖에 없었나 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면 항목별로 그냥 새로 창을 열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다 분석해줘라고 한참 걸려서 얘기를 해보니까 묘묘라는 사람은 저는 묘묘라고 지칭하라고 했거든요. 묘묘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판단이 빠른 사람이야. 맨날 나한테 하는 거. 그리고 1차 판단을 상당히 빨리 내리는 편이다. 그리고 승부욕보다 강한 게 결과물에 대한 욕심이다. 재미없죠. 그리고 냉정하게 하라고 안 했나요?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해 보이지만 실제 질문들을 보면 오히려 반대다. 그래서 상대 입장은 어떤데? 그래도 이쪽 논리도 일리가 있지 않아? 라고 반박해보자. 라고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더라. 라는 얘기가 있고 재미가 없네. 이거 봐. 이거는
냉정하게라고 해볼까? 냉정하게 말해도 근데 이미 질문이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단점해달라. AI를 지금 시연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단 예. 여러분 여기까지만. 그러면 만약에 네. 인터뷰에서 면접에서 보여달라고 하면 네. 너무 간절한 회사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럼 이따 보여줄 것 같아요. 왜냐면 딱히 난 내 정보를 준 게 없거든요, 얘한테. 아 그러면 죽기 전에 휴대전화에 나 챗GPT 기록 꼭 지워주세요 이런 거 이해 못 하시겠네요. 제 휴대전화엔 다른 지울 게 많아요. 챗GPT도 괜찮아요. 다른 걸 지워야 돼요. 네. 저는 원래 마지막 질문에 이걸 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인스타 돋보기 누르면 그 네. 사람이 뭐를 보고 뭐에 관심 다 알게 된다. 네. 나중에는 챗GPT 기록을 통해서 그런 걸 알게 되는 세상이 올까라고 했는데 우리 늘크크들은 뭐 그렇게 많이 이용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 인스타의 돋보기 예. 그거 버튼 없앴으면 좋겠어. 그렇게. 자꾸 그거 보여달래.